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월 10일 자정을 넘어서 올릴 영상인데요. 샤이 윤석열은 없어요. 샤이 윤석열은 없다. 윤석열은 또는 이준석 대표는 옹알이 그만하고 옹알이 그만하고 결단을 내려라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안철수가 민주당 쪽으로 합류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선거는 무조건 집니다. 또 2월 9일 오후에 김혜경이가 어이없는 사과를 했죠. 그거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혜경의 그 사과라는 것은 아주 간사하고 간악하죠. 그죠? 그리고 김건희의 사과도, 풀 메이크업을 하온 김건희의 사과도 그거 멍청하죠. 그거 보면은. 그렇죠. 김건희와 김혜경의 사과를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 그냥 다루는 거 아니고요. 다루겠고요. 먼저 이게 지금 그 단일화 이슈로 들어갔어요. 단일화 이슈로 들어갔고, 이게 폭발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죠. 국민들은 정권 교체 욕구가 55% 정도 나오니 무조건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가 견디는 거예요. 무능하고 무지랭인 윤석열이가 정권 교체 욕구 때문에 견디는 거지, 능력이 있어 견디거나 미래를 보장해서 견디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 요구가 나오니까 국민들의 압박이 들어가는 거죠. 윤석열과 안철수한테. 그러면은 그 압박을 누가 많이 받는가를 봐야 되는데, 안철수가 끝까지 가면은 굉장히 힘든 선거가 돼요. 질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압박을 윤석열이한테 해야 되는데, 그거나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이나 자유 우파 유튜버들, 또 그 시민단체 늙은이들 할 짓이 없어 맨날 모여가지고 정권 교체해야 한다, 단일화해야 한다, 안철수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안철수한테 압박을 하는 거로 비친다는 거죠. 고고TV가 지금 보고 있으면은 안철수는 상수라고 제가 2달 전부터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MBN에서도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안철수가 그대로 10%를 가지고 와요. 제3지대에서 10%를 가지고 가면은 현 구도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대선 구도가 가죠. 국힘에서는, 고고TV는 보수이므로.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윤석열은 박근혜가 아니고 윤석열이는 이명박이 아니에요. 이명박이 3자 구도로 압승한 것은 이명박이 그만큼 경제적인 마인드가 뛰어나서 경제를 만드신 노무현이를 쳐버린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박근혜는 극우, 우파, 보수, 중도까지 표를 얻어서 신성을 한 것에 불과해요. 윤석열은 박근혜와 이명박한테 비견될 인물이 아닙니다. 훨씬 질이 떨어지죠.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이가 능력이 있어서 미래를 열 것 같아서 좁아서 찍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정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윤석열을 찍는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게 팩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단일화를 보면은 윤석열이는 또 이준석이는 안철수에게 무장 해제하고 항복하라는 거죠. 아니 그럼 안철수가 가오가 없어? 자꾸 이준석이가 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못 써. 이준석이는 아니 이인재가 무슨 돈이 있어 그때 뭐 삼자구도로 갔었나? 그렇죠. 돈은 크게 필요 없어요. 아무리 온라인 선거라 그래도요. 응? 그리고 안철수 돈 많아. 왜 자꾸 이준석은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 응?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죠. 요번 주말쯤이면은 어느 정도 둘이 만나고 결판을 내야 되는데 그 이후로 가면 말이죠. 윤석열은 패색이 짙어져요. 제 느낌에는. 왜 그러냐 하면은 샤이 윤석열은 없어요. 지금 20대 남자애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은 윤석열을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죠. 이준석 보호를 위해서 또는 보수의 개혁과 개혁 보수 정치를 위해서 이준석을 지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60대 중후반 이상이 윤석열을 지지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응? 윤석열한테 표가 지금 모일 대로 다 모였어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고고TV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권 교체 욕구가 너무 강한데 윤석열을 찍기 싫어도 윤석열을 갖다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국민 중에서. 그리고 쓰레기 자유우파 유튜버들. 그 윤석열이가 노면을 존경하며 김대중의 햇빛 정책은 잘된 건데 문재인이가 들어와서 굴종 외교를 해가지고 노면은 굴종 외교를 안 했다 그러고 문재인이가 굴종 외교를 해서 지금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 쏘고 지랄 발광한다 이거 아니에요. 보수 자유우파를 사칭하는 그 쓰레기 유튜버들이 뭐라 그랬어요? DJ 햇볕 정책은 무조건 잘못된 거다. 햇볕 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탄두를 개발했다 하는 논리 아니에요 이때까지. 아주 혼방이가 나는. 고고TV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햇볕 정책은 할 수 없었다고 항상 말했어요. 김대중은 보수라고. 그래서 윤석열한테는 그 좌파를 싫어하고 노면을 싫어하는 애들까지 그 윤석열을 정권교체 해주고 이재명과 문재인을 깜빡 넣어준다니까 지지하는 거라고. 정오와 갈등으로 적의로 그죠? 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재명의 표는 3 내지 5%가 샤이 표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이를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다시 모시고 전라도를 집중 공략하고 그렇죠? 문재인하고 아주 막 완벽하게 차별을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죠. 그들이 윤석열을 찍을 리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안철수를 찍어주자니 안철수가 세가 약하니 현재 그런 상태인데 선거 이제 사전투표까지 한 22, 3일 뿐이 안 남았어요. 선거가. 그러니 이재명의 그 싸이 보수, 싸이 진보편은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나 국힘 쪽이나 이준석이가 금방지다는 거죠. 아니 안철수는 단일화 안 하고 만약에 단일화 한다면 큰 거를 줘야 돼요. 안철수한테. 제가 말씀드리지만 며칠 전부터. 아주 큰 거를 줘야 돼요. 근데 뭐 국무총리직을 제안한다? 종로를 공천한다? 천만에 그런 거 가지고 안철수 안 움직입니다. 아니 종로 공천 가가지고 국회의원 돼서 뭐야 안철수는 대통령의 목표인데? 그럼 상계동 가지. 상계동 하면 안철수하고 이준석이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 선거에. 그러니까 너무 강압적이야. 강압적. 그리고 김종인 씨 같은 경우도 저도 여론조사가 맞다고 봐요. 왜? 국민은 안철수 쪽으로 많이 택해요. 근데 국힘 쪽에서는 여론조사를 할게 안철수가 민주당 애들의 역선택에 온다 그러는데 그거 얼마나 좋아. 제가 유승민 밀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죠. 유승민을 밀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런 해괴망측한 선거를 보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을 거예요. 지금 벌써 유승민은 이재명보다 20% 이상으로 압도적인 승리 구도를 굳혔을 거예요. 홍준표는 안 되고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냥 어거지로 밀고 있는 거야. 윤석열을. 그러니까 안철수가 그러면 여론조사 안 하고 단판을 할게 되는 한 이야기는 들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윤석열이 안철수한테 단일화 배제할 필요 없다. 10분 안에 결론 내겠다. 차 한 잔이면 결론 내겠다. 케미로 하겠다. 혼자 옹알이만 계속하고 있어. 여론조사 방식이 옳아요. 근데 시간이 없다. 왜 시간이 없어요? 그냥 후다닥 하면 되지. 기존 여론조사에 집어넣으면 되지. 그렇죠? 그거는 국힘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씨 같은 경우도 아니 안철수 보고 항복하고 무릎 꿇으라는 소리인데 안철수가 자존심이 있는데 아니 가오가 없나 안철수가? 고고TV가 가오가 없어요 여러분? 가오가 없어도 이게 몇백 명 안 보는데 내 돈 들어가면서 이런 방송하겠어요? 사람의 지조는 사람의 자존감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무릎 꿇으라 그러고 무릎 꿇고 들어와라. 그럼 예우해 주겠다. 이준석이가 예우해 주겠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준석도 너무 나선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이가 뭐 시중에 떠드는 말로 공동정부론이 나오는데 그거는 대단히 위험하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공동정부론을 왜 못해요? 할 수 있죠? 윤석열은 지금 능력이 없다. 그리고 윤석열에다 말했다시피 말은 갖다가 외워가지고 써주는 대로 읽지만은 과학 디지털 강국을 어떻게 윤석열이가 구성을 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뽑아 모아요? 전문가를 채용해요? 엉망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디지털 정부를 갖다가 안철수한테 맡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국무총리 공동정부로 가야 돼요. 내가 구성권을 줘야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철수가 안 움직인다는 거죠. 뭐가 있어요? 지선, 총선에 공천을 과반을 달라 그럴 거예요. 근데 이준석이가 그거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지선까지 공천권을 행사해야 되고 또 총선까지 개혁 보수를 앞장 세워야 되니까 안철수 파들이 끼면은 그게 뭉그러지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정권을 뺏기고 나면은 더 힘들어진다 이거죠.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공동정부를 대상으로 해서는 절대 협상이 될 수가 없다. 호남 지역에서는 20대, 30대들이 계속 보고가 올라오는데 30대, 30대 초반까지만 그래 이 사람아. 민주당을 이길 것이란 보고가 올라온다. 그거는 20대하고 30대 초반까지가 그렇고 대한민국 20대만 있어요? 그죠? 6070 넘었다 갔다 그러고 30, 40, 50, 60대 초반까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니까? 그러면 그런 식이라면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35%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근래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과 윤석열이 어제 그저께부터 나오는 거 보면은 5% 차이뿐이 안 나요. 대부분이 4, 5% 차이 나는 거야. 그 4, 5% 차이라는 게 샤이 이재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표는 다 모였다니까 지금. 그리고 준석이가 말하는 게 아이고 그 국당은 안철수 당은 지금 선거운동도 못하고 있다. 돈이 없어가지고. 왜 못해? 안철수에서 당장에 나오잖아요. 선거운동에 필요한 걸 다 지금 계약을 하고 있고 15일부터 공식선거니까. 그건 국힘도 마찬가지. 지금 계약 중인 거지. 공식선거운동이니까. 그거 요번에 영향 없어요. 아무리 온라인이 발달하고 그래도 그리고 지역 유세가 있다 그래도 국민들의 민심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어요. 그런 거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 거로 흔들리는 20대 애들이고 남자애들 뿐이 없어. 40, 50, 60, 70 먹은 사람들이 그런 거로 흔들리겠어요? 40이면 말이죠. 뭐죠? 불호. 세상에 그 미혹함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불호가 아니에요. 안 흔들린다고. 이 이준석의 큰 문제야 내가 보면은. 그리고 지금 국당에서 180개 지역구를 지역위원장을 선출하고 있고 지역위원장이 선출 안 되면은 지역 사무소 대신 유세차를 가동하는 거로 지금 다 고민하고 있고 계약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 안 해도 돼 안철수는. 어차피 1등은 못하니까 3자 구도로 가면은 그냥 윤석열만 대통령이 안 되게 해도 안철수는 성공하는 거야. 그거를 이용해라는 게 국민이나 고고TV는 단일화를 화끈하게 하라는 거죠. 이런 거 윤석열이 이런 거 말만 화끈하는데 실제적으로 화끈하게 말하고 나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나오죠? 민주당 쪽은 변신이 가능하고 대단히 유연해요. 지금 그 국당 그 윤석열 뜰거지들을 보면은 전부 다 60대 70대들이죠. 40대 하나도 없어. 거의 없어. 한두 명 있고 그 비례대표로 올라온 것들. 지역국회의원에서 40대는 그 배현진 그 멍청한 홍준표 주모뿐이 없어. 걔는 철학적으로 빈곤해가지고 안 된다니까. 배현진이 걔는 정치적으로 크게 성공 못한다니까. 그리고 50대 몇 명 있고 전부 다 60대 70 늙은이들이 윤석열 캠프에서 윤핵관 노릇을 하고 있으니 유연성과 창의성이 없다는 거죠. 아주 고리타분하게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검사, 판사, 관료 출신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쟤네는 잡초같이 자란 인생들이라는 거죠. 민주당 애들이 5년 동안 지들이 헤쳐먹었어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어도 언제나 변신이 가능하고
근본적인 철학적인 인식이 있어요.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어? 근데 국힘 이것들은 그냥 이전투구하다가 이권에만 목매달고 권력욕만 있다는 놈들이죠. 퇴행했다니까 지금 국힘은 김종인 체제에서 확실히 퇴행했다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가 지금 쟤는 유연하게 지금 이재명이 선거운동을 한 거 보세요. 무조건 반성 모드고 겸손 모드죠. 그 전략 잘 쓰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애들이 진다고 생각하면은 안철수한테 던질 거란 말이에요. 응? 공동정부를 하자. 너한테 내각 구성을 주겠다. 책임 총리제로. 아니면은 내각제를 너가 원하면 하자. 그러면은 내각제. 내각제를 안철수한테 던지는 순간 국민들은 어떻게 되죠? 전부 다 안철수 이재명 쪽으로 내각제 선으로 돌아갈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너무너무 싫어. 민주당의 변신이 무서워요. 근데 국힘 저거들 어거지로 꼴통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고. 국힘이 유연한 거 봤어요? 윤석열인 거 원고 써주고 있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는 애야. 검사의 기질은 확실하지. 그러니까 적폐를 갖다가 문재인 적폐를 수사하겠다. 문재인 정책에 전부 다 반대되는 것만 내겠다.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인기영합주의나 표퓰리즘 같은 게 윤석열이 더 세게 나와요. 뭐 선거 전략에서 이겨야 되는 거 할 수 없지만은 돈 쓰는 건 윤석열이 지금 더 풀고 있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안철수한테 공동정부 하자. DJPN합 같이 하자. 또는 당신이 책임 총리를 하고 내가 구성권을 주겠다. 그 이원 집정제 같은 걸 하자. 이재명이는 외교하고 경제만 하겠다. 아니 외교하고 국방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그 국방정책부 단위가 한번 해봐라. 당신이 한번 해봐라. 의원 내각제 한번 해볼래 그러면은 그러면 달려들죠. 안철수 쪽에서는 항상 다자구도 그러니까 다당구도를 원했으니까 다당제를 내각제를 원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보시죠. 이 김혜경이 거는 다시 찍어야 되겠네. 지금 보면은 그 오늘 9일날 한국갤럽하고 그 머니투데이에서 이게 가장 정확한 추세선으로 그려져요. 요새 여론조사에서 이 한국갤럽 머니투데이가 많은 표본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고 응답률이 제일 높아요. 근데 요번에는 응답률이 17.7% 뿐이 안 나와요. 국민들이 질렸다는 거야. 국민들이. 그 응답률 10% 이하짜리는 그거는 볼 필요가 없다니까. 어제는 내가 잠깐 말했는데 이재명 윤석열이가 3% 차이나 3% 갤럽에서는. 근데 오늘 저녁에 발표한 MBN에서는 5% 차이 나요. 지금 현재 그 월요일부터 그 나오는 거 보면요. 화요일부터 그 윤석열이가 아무리 앞서가도 5%뿐이 못 앞서가요. 그 지금 근거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재명과 윤석열이가 3% 차이 나는데 갤럽과 한국 갤럽과 머니투데이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지지도에는 안철수가 훨씬 높아.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강압적으로 겁박을 하면서 황복해라. 너한테 조그만 모의를 주겠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국힘 지지자지만. 윤석열과 이재명이 붙으면 윤석열을 단일화 해가지고 지금 막 다시 일주일 전보다 다시 이게 막 안철수 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니까? 윤석열이가 5%뿐이 못 이겨. 이재명과 윤석열을 붙으면은. 근데 이재명과 안철수로 단일화해서 붙으면은 10% 차이가 나.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로 단일화했을 경우에 이재명보다 20%가 이기는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국힘은 이걸 역선택이라 그러는 거죠. 진보 중도층, 특히 민주당이 그 TV 조선이 그래 아주 악질적인 게 그 늙은이들 TV에 앉혀놓고 말이지 시청률 올리는 게 참 악질적이야. TV 조선과 조선이. 내가 아무리 보수고 우파지만은 사실을 말해줘야죠. 민족 정론지고 100년의 역사를 가졌으면은 사실과 팩트로 진실을 갖다가 하고
왜 윤석열을 비판을 안 하는지 난 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럼 나중에 보수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악질적이야. 나이 든 사람들 시청률 올리려고. 그러면은 안철수가 10% 나오는데 보수 우파지대 여론과 또 진보 중도지들의 여론이 뭐냐면은 안철수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 윤석열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 안철수 지지자들이 반 정도는 사표가 되고 반만 윤석열로 넘어간다. 그래서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1이 1.5가 된다. 큰 효과가 없다. 이걸 이준석이가 말하는 거죠. 1 플러스 1이 1.5가 돼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형태로서는. 왜?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치고 못 올라가고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이재명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객관적으로 제가 보고 있으면은 이재명이 양아치적인 거를 갖다가 싫어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죠.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김혜경이 오늘 사과를 했죠. 다행히 김혜경은 울지를 않아. 풀 메이크업을 하고 오지 않았어.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도 한 4개를 받더라고요. 김건희하고 비교되죠. 김건희가 나와가지고 뭐야? 우리 남편이 윤석열하고 연애를 잘했고, 행복하게 살았고, 유산도 했고, 남편은 검사로서 말이죠. 어쩌고 그거 말이 아니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고 허위 학력, 경력, 이력을 갖다가, 원고를 쓰고 I believe 하고 그냥 떠나버리죠. 그걸 6분을 읽었어. 6분 중에 6분 중에 반이 남편하고 사랑이었어.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죠? 김건희가 윤석열이한테 결혼하기 전에 무당한테 점집을 찾아다니면서 저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는지 점점 쳐달라. 몇 번이나 갔다잖아요. 확인하려고. 그래 점집에 그 무당이 왜 자꾸 오느냐? 나는 사업할 적에 검찰총장이 필요하니까 성공할 수 있는 검사가 필요하니까 점 보는 거 아니냐? 검찰총장이 돼요 안 돼요 확인하고 결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연애 스토리가 있어? 환심한. 그래서 진짜 이 김혜경이가 본격적으로 터진 게 한 보름 됐죠. 본격적으로 언론을 타고 조국이 같이 조지고 있어요 지금 언론들이. 그리고 특히 TV조선과 조선일보는 조국이 같이 지금 김혜경을 갖다가 파헤치고 있죠. 조국과 정경심과 조민희 같이. 그런데 좌파애들이 이걸 보고 끄떡도 안 해. 중도층 일부만 이탈했지. 왜?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재명이가 전체적으로 평균 따지면 한 2, 3%뿐이 안 떨어졌어요. 김혜경 사건 터지고. 그런데 과거를 보세요. 한 달 전을 보시자고요. 김건희 허위 이력과 학력과 그죠? 경력에 대해서 윤석열 지지율은 4, 5%가 떨어졌다고. 거기다가 이준석하고 갈등이 치고 나오니까 그 전에 그거하고 합해가지고 윤석열은 10%, 12%가 떨어졌어요. 그게 지금 20대 남자애들의 몰표로 간신히 지지율이 회복 중이죠. 그런데 그 전당대회 11월 5일 끝날 때 그 지지율이 윤석열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됐죠? 한 달 전부터 안철수가 부상을 했다는 거죠. 한 달 전에 안철수는 2, 3%였어요. 근데 10%가 지금 견조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일화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 김혜경이가 우리가 그 언론에서 특히 우파지에서 보름을 두드렸는데도 윤석열의 지지율은 2, 3%뿐이 안 나왔어.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거는 저는 제일 가까운 여론조사만 말을 해요. MBN에서 2월 9일날 저녁 방송에 한 거 보면은 배우자 이슈 현황이 김혜경이가 64.6%, 김건희가 67.9%다. 두 것 다 70%가 국민들이 싫어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김혜경이 다 나왔어요. 지금 이제. 그러면은 김건희는 안 나오겠나? 그러니까 김건희가 위험하니까 안 내놓는 거야. 국힘에서는 돌아다니면서 무슨 말을 하면 그 폭탄이라니까. 김건희 말을 그 녹취록을 보면은 너무 천박하다니까. 그리고 무속 논란이 아직 안 끝났다니까. 고고TV 같은 경우가 내가 집착하는 거 아니라니까. 국민들은 검은 그림자, 암울한 그림자, 무속, 그거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안 끝났다니까. 그리고 지금 국힘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지금 2차 토론 이제 오늘이 10일 날 방송, 내일 하죠. 내일 11일 날. 그걸 보고 윤석열이가 1차 토론을 잘했던 평가가 있으니까 또 하게 되면은 또 잘한다. 그럼 안철수 지지율은 빠지고 윤석열 지지율 올라가겠다. 그러면은 단일화 안 해도 된다. TV 토론에 집중해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건 국힘이나 꼴통 보수들만 윤석열이가 토론을 잘했다 그러지. 정상적인 전문가들은 모두 다 안철수가 나은데 새가 없으니 저렇다 하는 거고, 이재명이가 윤석열보다 토론을 잘했어요. 제가 봐도. 그거 어디로 몰고 가는 논리라고? 그래서 지금 국힘 쪽에서는 지지율에 지금 취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한심하다는 거지. 제가 보니까. 응? 진영 논리에 갈려가지고 윤석열이 잘했다. 민주당 쪽은 이재명이 잘했다 이러는데 이게 아전인수도 말이지. 윤석열 같은 경우는 뭘 잘했어. 뭘. 쿡쿡 집앞고 액션 크고 목소리 큰 거 요번에 2차 토론에서 보시면은 그거 말도 안 된다고. 응? 그래서 국힘 쪽이나 윤핵관들이나 이준석이나 윤석열이가 아이씨 나 이제 토론 잘해. 잘해. 그래서 11일 토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지율이 하락을 하지 않으면은 아이씨 단일화 안 해도 되겠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럼 안철수는 지지율이 추춤하니까 안철수가 다급해져 가지고 단일화를 요청 올 것이다. 그때 확 밟아가지고 조그만 비스켓이나 먹어. 피자가 이만하면은 5분의 4는 내가 먹을게. 너 5분의 1만 가져가. 아니면 10분의 9를 먹고 1만 부스러기나 먹어. 이래 소리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지. 대선이라는 것은 항상 박빙이에요. 윤석열이가 눈물을 흘리고 존경한다는 노무현이가 얼마나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으면은 이명박 플러스 이해창이가 그때 이명박이만 해도 정동영의 거의 2배를 얻어요. 2배를. 응? 근데 이명박하고 이해창 플러스를 해버리면은 저 정동영보다 2.5배를 얻는다니까요. 얼마나 노무현이 5년이 국민을 괴롭히고 못했으면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이가 노무현보다 더 못하죠. 근데 꽉 결집이 돼 있어. 제2의 노무현이 같은 사태를 만들지 말자는 게 친노들하고 친문들이죠. 그리고 명빠들이죠. 그래서 그들 같이 그 당시에 그 노무현 이명박 붙을 때 같이 윤석열이가 압승하는 구도가 아니고 지금 아주 각축과 박빙이라니까요. 여기서 단일화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를 갖다가 그냥 밟아버리려고 그래요. 너 항복해. 이거 완전히 특수부 검사 출신이죠. 피해자 조리 돌림 하듯이. 안철수는 단일화 응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너무 오래 찍었어요. 힘들어요. 나 30분 찍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